사람들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팬 김고트입니다. 예, 2부로 가는 인천팬 정기자입니다. 네, 같이 동이 입으로 가는 김PD입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약간 유력 정도지. 확정은 아닌데 올해 네. 느낌 이상해요. 그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제가 정 기자님을 만난 지 이제 어연 1년 6개월, 2년이 돼가는데 그쵸, 오래됐네요. 시간이 빨라요. 이제 김 PD님 만난 지도 1년이 넘었고. 처음에는 두 분 보면서 참 저도 인천을 싫어하진 않았었으니까 보면서 참 배 아프고 재수없고 그런 거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분과 얘기를 나누면 은근 이제 이부팀을 응원한다는 데서 오는 그런 그 자격지심 있잖아요. 그런 두 게 분은 있었어요? 난 그런 적 없어 해도 약간 뭔가 막 상위 스플릿 얘기하고 아침 얘기하고 하면 뭔가 혼자 찔리고 재수없고 아니, 우리가 그렇다고 뭐 놀렸어요, 아예 그거 가지고? 그요 아예 혼자 네. 조금 그래 꼬여 있었다 아, 그랬군요. 했는데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대화로 주제를 나눌 거라는 걸 저도 생각을 못했었어가지고. 사실 1루빈 돌았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6위는 하겠지, 상위 스플릿은 가겠지, 지난 시즌 그죠. 보여준 저력이 있으니까. 네. 근데 중간에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리면서 왜냐면 우리가 시즌 초반에 그래도 조성환 마지막 체제고 전인규 마지막 체제고 그래도 FA컵이라도 들어올리지 않겠냐 했었는데 참 전임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미래는 재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마지막이라고 확답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이 돼버렸죠. 거의 지금. 왜냐면은 일단 조성환 감독님이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인 건 맞는 말이 됐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작년에 인천이 상위 스플릿에 있었고 아니면 피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었어가지고 작년 못 나왔나? 네 작년에 6인가 했었을 거예요. 진짜네. 그러니까 못 네. 나왔네. 그러니까 진짜 뭔가 좀 저는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약간 그렇죠. 올 시즌 한 해가. 올해 그 아, 감독 아니, 이름이 근데 네. 그 일부 자격지심을 얘기했는데 왜 그 평소에는 그 기색을 표현하지 않다가 왜 속마음에 항상 숨기고 있죠? 이거는 그래? 장난이죠. 오늘 야마 저보고 잡으라며. 맨날 좋은 당신이 잡는 MSG가 거지. 필요한 겁니다. 2부도 좋은 살아남을 재료로. 것이다. 어차피 안양 1부 올라가봤자 살아남지도 못할 거다. 그냥 나는 안 1년 간다, 올라갔으면 1년 간다. 안 올라갔으면 MSG 좋겠다. 필요한 거죠. 이러고서 막 전남 이길 때마다 승격 안 된다. 이거 또 여름 안양 모르세요? 이러시고 또 이제 또 계속 저기 그랬어, 진짜. 충남이랑 또 이랜드 이기니까 이랜드 보세요. 여름 안양 안 돼요. 못 올라가요.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승격이야. 이랬는데 우리 기운이 계속 몰렸어. 혼자서 아니라고. 승격 절대 못한다. 이러더니 안양이 승격하면 소고기 산다. 막 이러더니 막상 그러네요. 확정될 것 같으니까 확정될 것 같으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진짜 이제 알 수가 없는 분이네 진짜. 왜냐면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에 안양 원정을 가기로 했는데 부천 원정을 이날 이기면 소고기 싸야죠. 그날 이기면 아예 확정인가? 이게 거의 확정이죠. 아주 거의 말고 영레발이 100%. 잘하시는 분이야. 100% 확정. 몇 경기를 이겨야 100% 확정인데. 아니 부천전에 네. 그 아산이 네. 못 이기고 네. 이건 무승부도 마찬가지야. 네. 못 이기고 안양이 이긴다. 그럼 예. 확정입니다. 확정. 그러니까 그날 경기에서 일단 안양이 이기고 부천이 못 이겨버리면 그냥 확정이라고? 네. 아니 부천 말고 맞는 말이지. 충남아산. 안양이 부천을 이겨? 그리고 충남아산이 무승부를 캐거나 지면은 안양이 확정이란 거잖아. 네. 이거 존나 유력이지. 존나 유력이지. 그날 아마 제 지갑이 많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당신 지갑 그러길 또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네? 또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안양 승격하면은 저분도 그 냉면 산다고 했어요. 같이 걱정하지 마요.
근데 올 시즌은 네. 진짜 가을이 늦게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나? 진짜 가을이 조금만 더 날씨가 빨리 시원해졌으면 인천도 아마 잔류하지 이게 않았을까. 지금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귀신같이 4연승 오늘 끊어버리면 몰라요. 오늘 귀신같이 4연승 끊어버리면 모르는데 이게 저희가 2019년에 입문했죠, 김 PD님. 아, 뭐 입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 본 게 그때인데 그쵸? 근데 2018년에도 위험했는데 그때 보면 항상 가을에 올라온 팀이에요, 이 팀이. 진짜 뭐 됐다 싶었던 게 제 기억에 20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가을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여름에 시작해서 무너지더니 가을에도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갖고 되게 불안해요, 지금. 아, 지난 경기가 너무 컸어요. 왜냐면 초반에 내용이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제주전은 그냥 내용 자체가 좋았어요. 그거는 만약에 그 게임으로 따지면은 그건 매치 엔진 사고란 말이에요. 아, 예, 내용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건 좋았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되고 먹히면 안 되고. 근데 결국에는 또 그렇게 됐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끝났다고 봤어요. 이미.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경기를 잘했는데도 졌다? 그럼 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죠. 멘탈이 진짜 예, 날아가는 거죠. 전형적으로 안 되는 집이 그렇게 되잖아, 이게. 이럴 때 막 미쳐가지고 초인적으로 뭔가 혼자서 뭔가를 해내는 선수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딱히 저는 그게 예, 홍시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작년에 홍시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잘하면 최우진 홍시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게 홍시우가 요새 사이드 백으로 안 나오고 공격수로 나와요? 네네. 사이드 공격수면 모르겠다. 근데 사이드 백으로 나와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인데 사실 수비수니까 기본적인 롤이 공격수는 또 얘기가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스트레스받아. 최훈 감독님이 지난 경기 보니까 3백을 좀 유동적으로 썼던 것 같은데 맞나요, 김 PD님? 제가 본 게? 그냥 쓰리백이에요. 유동적이 아니고 그죠? 그 3백을 네. 썼는데 그냥 쓰리백이고 이렇게 되면은 최우진, 홍시우를 그냥 사이드 백으로 해도 거의 윙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르소도 중앙으로 요즘 뭐 폼이 좋았고 지난 경기에서 침투나 이런 게 와, 결국에는 그 최영근 감독님 부임 인터뷰 혹시 다 봤어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거? 봤죠? 백포를 쓰는 팀이 이번 시즌에 성적이 좋다. 그래서 백포로 간다 했는데 이건 지금 현실하고 타협한 거예요, 사실. 타협해야죠. 왜냐하면 네, 최영근 감독님은 프리시즌을 같이 안 보냈어요. 프리시즌을 이래 되게 중요해요. 이래서 프리시즌 네. 한 시즌이 결국에 그게 1년 농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안 했는데 갑자기 백포로 할 때 근데 첫 경기 백포로 해서 그때는 이겼을 텐데 어디랑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이겼는데 그래서 되나 했는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결국엔 타협을 했네요. 저 윙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사이드백을 윙백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인천. 근데 한정적이야 너무 사이드백이 하기에는. 근데 또 요즘 한정적이야. 작년에 사비 알론소 축구 보면은 윙백들이 날아다녔어요. 프림퐁이랑 그리마이도랑 해가지고. 그런가? 그렇게 보면은 또 어떻게 쓰냐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당신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약간 우주의 기운을 조금 믿는데, 네. 그러니까 인천 애들이 이제 조금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인천 선수들 보면 항상 부담감이 조금 그득그득했는데 이제 우리 강등 가는구나 그냥 몰라 하고 이제 전북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면 좆된다 하는 마인드로 하다 보면 전북은 실수가 진짜는 이런 역대급 시즌이 있나 싶어. 저는 전북도 나름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인천 60, 전북 40?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인천 80, 전북 20이요. 20. 그래도 전북은 영입을 했어. 사실 영입을 했어 전북은 그래도. 여름에도 했고. 이기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인천에 생존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면 일단 제가 볼 때 대전은 이미 6점 차로 멀리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붙은 게 전북이거든요. 근데 이게 5점 차예요. 이게 그게 가능하려면 5점이야? 오늘 전북이 지고 인천이 광주를 잡고 그 다음이 광주 오늘 또 맞대결이에요. 이겨야 돼. 그 다음이 맞대결이에요. 이걸 잡으면 돼요. 근데 이거 영 없는 이걸 시나리오는 예, 아니라고. 이제 와서 여기서 2연승을 한다? 그것도 광주 전북 상대로? 아, 쉽지 않은데? 이게 가능하려면 저기 언제야? 2021, 2022, 2023 시즌 이적하기 전 무고사가 필요해요. 이게 가능하려면. 2022, 예. 득점왕 막 먹을 때쯤에 고백 갔던 그 시즌 말하는 거죠. 아, 22 시즌 무고사. 22 시즌 무고사. 그치, 네. 그 시즌 무고사랑 예. 그 막 23 이적했을 시즌. 때, 막 이적했을 때 제르소. 그치, 그리고 막 이적했을 때 제레소. 저기 포항 MVP 시절 신진호. 그래, 예,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적한 이명주. 그렇지. 기대받던 김동민. 아, 맞아. 그리고 또 누구 있냐? 이제 성남 시절 홍시우 이런 게 다 필요해요. 쉽지 않아. 이게 불가능해요. 시나리오가. 예, 선수들을 완전 황골 탈퇴를 시켜야 되는데 아니면은 또 백민규라든지 저런 저번 경기에서 이제 선보인 이제 어린 선수가 갑자기 막 라민 야말 마냥 말도 안 되는 걸 해낸다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기대할 게 없다, 이번에, 진짜. 근데 그러기에는 인천이 여태까지 잔류 동화를 써오면서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여태까지 그 역사를 쭉 봐오면 잔류 역사를. 근데 처음에 지금 김 PD가 저한테 그 소리를 했거든. 일단 지금 자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처음에 김 PD 당신이 저한테 그랬어요. 올해 20년보다 쎄하다고 당신 이 말한 거 기억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야, 어떻게 20년보다 쎄하냐고. 그거는 진짜 머박은 시즌이라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만 봤을 때 그때보다 위험해요. 이건. 그때보다 위험해. 이게 3점 차도 아니고 5점 차인데다가 경쟁하는 상대가 전북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오늘 결과에 따라서 희망은 걸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또 다다음 경기가 전북이기 때문에 다음 그거 주가 알아요? 전북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오늘 강원을 저기 어디였죠? 광주였죠? 예. 광주를 이겨요. 근데 전북이 이겨버리잖아요. 또 경기를. 그러면 아무 그러면 소용 없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전북이 무조건 지기를 빌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죠? 근데 전북이 이긴다고 해서 아예 끝나는 건 아닌데 어렵지 더. 점점점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더 어렵다니까? 그리고 진짜 다행인 거. 전북하고 인천이 득실차가 2점밖에 안 납니다. 득실은 필요가 없어. 승점이 필요해 지금은. 근데 충격적인 게 전북이 이번 시즌 실점 부분 1위예요. 와, 수비가 그렇게 무너졌구나. 걔들도 그러면. 그리고 얘네 지금 2연패거든요. 저기 대전전 치고 저기 누구야? ACL 가서 또 졌잖아. 아쳔에서 말레이시아 팀한테 졌단 말이에요. 네. 말레이시아 팀한테 전 K리그 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전에 국가대표가 진 적이 있었죠. 아시안 아니, K리그 게임에서. 팀이요. 없죠, 그거는. 아, 이거 전북 3연패네요, 지금. 대구전 심지어- 그때 역전패 당한 것도 있고. 심지어 그때 그 말레이시아 거기는 우승팀도 아니었잖아요. 그거 전북 이긴 팀. 우승팀 아니죠. 예전에 한 2번인가? 2000년대 중반에 2번인가 우승한 팀인데, 야, 그런 팀한테도 졌구나. 물론 1구는 안 나왔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전북의 네임을 생각하면 이겨야 되는 팀인데. 근데 뭐 아침은 워낙 울산이 바보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북이 가려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울산은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리그 우승할 수 있어. 근데 아침에서 지금 거의 최하위니까요.
난 근데 아챔에서 똥 싸는 것도 빡칠 것 같은데 리그 우승 못하는 게 더 빡칠 것 같아. 뭐 리그 오, 우승은 네. 2년 연속 했으니까. 아니야, 그- 그래도 예. 이거는 그럴 것 같긴 해, 내 생각엔. 지금 강원이 또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울산이 한 경기를 덜 했는데 승점 차이가 1점이 높아요. 근데 오늘 지면은 또 모르겠네. 못 오늘 이기면. 동해안일 텐데. 아, 맞네요. 동해안이네요. 아시죠? 근데 동해안은 또 뭔가 아, 있는 거. 동해안은 봐야 되는데. 동해안 볼까, 오늘? 시간 좋다. 2시 나 이거 봐야겠다. 2시 경기 봐야지. 동해안은 늘 기대가 돼. 그 19년에 그것도 진짜 충격이었는데. 4대1인가? 마지막 경기에서? 날라가고 그리고 되게 충격이었는데. 김승규가 한번 드로잉 실수해가지고 그거, 울먹은 적도 그거. 있었고 김신욱이 내려왔다가 우승 세레머니 하려고 내려왔다가 막판에 김대중이었나? 김대중이 아니었나? 하여튼 누구한테 골 먹힌 것도 진짜 웃겼고 그게 시작이었을 텐데, 그 시즌이? 13년인가 그랬을 텐데, 그 시즌이? 저는 그 마지막에 김원일 선수가 역전골 넣고 그 승점 바뀌면서 이제 포항이 역전 우승한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죠. 13년이고, 그게 그게 저기, 13년, 김신욱이 그게 내려온 게, 김신욱이 그게 그 시즌이야. 세레머니 하러 내려오다가 그거 나 네이마르 옛날에 그 챔스에서 맨유랑 붙을 때 내려와서 그거 생각났잖아. 이거 그 장면인데 하면서. 너씨 거기는 아침에서 똥 싸지 우리는 리그에서 똥 싸는데 하나밖에 없는 리그에서. 저는 한 가지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뭔가요? 전임조 중에서 이 전임조가 어쨌든 인천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는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적이 안 좋으면 뭐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도 하고 잘하면 뭐 누구보다 찬양을 받지만 못하면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너무 저는 체급이 너무 커진 여파도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이 이게 체급이 너무 커졌어. 이번 시즌 빼고 근 3년 전을 돌아봅시다. 20년에 진짜로 그때 다이렉트 강등 유력이었어요. 맞죠? 그죠? 그걸 살려면 내면서 21년에 갑자기 상위 스플릿 문을 두드렸나 했다가 내려왔어요. 이것도 팩트죠? 그죠? 그 다음 시즌엔 진짜 너무 잘해서 4위로 ACL 갔다가 왜 이래 하다 갑자기 삐그덕거렸는데도 5위로 끝냈어요, 시즌을. 그러면서 상당수의 많은 팬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죠? 이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수정 못하죠. 그분들은 20년을 못 봐서 그래. 그 전을 못 보고. 나도 충격인데 나가면 누가 다시 할 건데, 그분들. 없죠. 누가 다시 할 건데.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급이 너무 커진 게 문제인 건가. 그게 문제예요. 이건 틀린 말이 네. 아니에요. 사실 인천이 아침을 못 갔으면 이 얘기 안 그냥 나왔어요. 수앱 정도만 했었으면 그냥 뭐 상위 스플릿 가도 한 6위에서 그냥 놀고 했으면 이 말 맞아요. 이렇게까지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이게 너무 막 사람들한테 아침 무대 보여주고 막 우승 희망 심어주고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 지난 시즌도 저 FA컵 4강인가까지 갔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한 번 못한다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삼을 갖고 오는데 내가 사례를 수삼 같은 경우에는 징조가 계속 보였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죠? 수삼은 진짜 쓰러져 가고 있었죠. 징조가 보였어요. 이게 네. 언제부터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명확하게 내가 찝어서 나는 되게 명확하게 보였던 게 그 안양하고 승강 플레이오프 치렀던 게 2022년이었죠. 네. 그때 나는 이미 보였다고 봐요. 그 전부터 수삼은 삐그덕거렸는데 삐그덕거리고 감독 맨날 수시로 바뀌고 이게 그때 터진 거야. 쌓였던 게. 그죠? 쌓였던 게 그때 터져서 23년에 이게 제대로 꽝 하고 생겨갖고 지금도 저러고 있는 건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게 너무 잘했어. 몇 년을. 3년을 너무 잘했어.
3년을 너무 잘했다. 이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게 터지니까 흔히 말하는 뉴비들 입장에서 누군가한테 책임을 돌려야 돼.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물기 좋은 게 누굴까? 당연히 감독이거든. 난 이 감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감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맨 처음에 책임 묻기 제일 좋은 자리인 감독이야. 근데 감독이 지금 조성환 감독님이 부산 갔죠? 바로. 근데 나는 지금 그 부산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보나요? 일단 부산 지금 좀 무너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거보단 낫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시즌 전체로 보면 좋은 순간이 많았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어떻게 깔고 들어가면 돼. 그래도 시즌 전체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인정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조성환 감독님 가고 초반에는 성적이 되게 좋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일단은 감독님은 그럼 아닌 걸로 지금 어쨌든 내보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빠졌죠? 그러면 물기 좋은 사람이 두 분이란 거죠. 대표님이랑 단장님. 근데 뭘 어떻게 물 건데 지금 또 누가 와서 아니 잘못하면은 수산보다 더 심해져. 그러니까 저는 경남 성남 그거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사실 임중용 단장님 욕할 때 조금 공감을 했던 게 신진호 북부 영입 그리고 뭐 여름에 보강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인천은 그래도 신진호가 필요하긴 했어요. 아챔을 나가는데 그 정도의 네임드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했고 아챔을 안 나갔으면 솔직히 뭐 영입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실 뭐 여름에 보강이 없었던 것도 무시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지금 제 생각에는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감을 이야기할게요. 올해 강등 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올해 강등 갈 것 같은데 두 분이 계시는 게 맞아요. 다시 근데 저는 강등을 가면 시민구단 특성상 두 분은 100% 나가게 되고 어떻게든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해요. 이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토대는 한 시즌 정도 토대는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성남 경남 꼴이 안 나지. 제가 봤을 때 한 번의 이거 기회는 이렇게 더 줘야 된다고 봐요. 이거 이렇게 나가버리면 진짜 이게 한 번의 기회가 더 필요하다니까요. 왜냐면 네. 그러면 그 전에 3년 잘해온 거 그거 무시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 한 번 정도 기회는 무조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만약- 일단 두 분의 지금까지의 행보상 팀이 강등을 가면은 본인들이 책임지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 뭐 치에서 나가라고 안 해도 두 분이 알아서 내려오시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제가 막을 수 없다고 봐요. 이미 두 분께서는 예전부터 계속 쭉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팬들을 위해 남아주셨던 거니까 그건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적 시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지만 선수를 팔았잖아요, 비싸게. 그러니까 그 돈도 있었는데 아무런 영입이 없었다는 것도 솔직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체급이 갑자기 커진 건 또 맞아요. 체급이 갑자기 커져서 이 팀이 갑자기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 버린 것도 맞는데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간 거와 맞춰서 팀도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고 또 중요한 건 인천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팀들도 엄청 올라오고 있었고 이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올해가 또 그게 크게 터진 거거든요. 이게 되게 맞는 말을 했어요. 다른 팀도 같이 커졌지. 그게 왜 어디서 보이냐면 전북이랑 대전 돈 그렇게 썼잖아요. 지금 왜 거기냐고 걔네가. 맞는 말을 해 자꾸. 이게 원래 K리그는 돈을 쓰면 그냥 되는 리그였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이제 하위 팀들이 점점 저 수준이 올라오고 경쟁 상대들이 하나하나 이제 만만한 상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지난 3년간의 성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주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네, 안주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더 높은 곳을 바라봤어야 했는데, 물론 힘들고 지치는 걸 알겠지만, 어, 구단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큰 성공을 해버리니까, 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어버리니까, 좀 더 예전에 그 악바리 감성이 없어진 것 같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근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전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진을 아까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음, 너무 크게 안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게 이게 다른 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노장들을 일단 정리해야 되는 거는 맞는 상황이잖아요. 했어야죠, 그건 확실히. 노장들 정리해야 되는 건 맞죠, 이거는? 근데 그 노장들이 아마 끝나는 게 올해가 끝일 거예요. 사실 어디 이걸 그냥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올해만 그냥 하려는 팀도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리고, 그걸 누가 살 네. 건데, 사실. K2에서 그 연봉 보조해줄 수 있는 팀들 자체도 얼마 없었을 거고, 그들이 한꺼번에 나갔을 때 생기는 공백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일단 선수들 많이 정리했죠. 에르난데스 정리했고, 천성훈 정리해서 분명히 이적료 그거 세게 벌었을 거예요. 그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내년에 쓰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노장들 주는 연봉 풀도 이게 다시 늘어나 버리고 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은 성적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요, 흔히 네. 말하는 전략적 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할 말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내년이 있으면. 있으려면요, 올해가 올해가 살아남아야 있어야 돼. 되는데, 그 올해 살아남는 그 판단을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 막 그건 근데 또 틀린 말이 아니라 그것도. 그리고 세대 교체라는 게 한꺼번에 짝짝짝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것도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게, 노장 선수들 정리가 어차피 내년에 계약이 끝나니까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 한 명 한 명 다 검토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물론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이 사람 사는 건데, 팀에서 헌신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내치면 되냐. 근데 그렇게 할 거면 기업을 운영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그게- 시민구단이지만 이건 거의 기업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돈을 아끼고 돈을 벌고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가끔은 냉철할 때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그러니까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참 이 온정주의 덕분에 인천이도 뭐더 팀적으로 결합하고 성적을 낸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기도 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온정주의에서 오는 안정감과 행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좀만 못해도 금방 여기서 내쳐질 수 있다. 이런 압박감조차 좀 희미해졌다는 거는 이건 실패라고 봐야 돼요. 운영의 실패. 왜냐면 선수들에게는 꼭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내가 여기서 점진하지 않으면 언젠간 여기에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약간의 압박감이 없다면 어느 나태해질 정도는 수밖에 없기 그건 때문에. 모든 회사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자리 그런 압박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특히 센터백 쪽에 정리가 한두 명은 이미 이적 시장에서 됐었어야 된다고 봤는데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권한진이라든지 절실했죠. 오반석이라든지. 오반석은 뭐 용봉도 한 명은 저번 정했었어요. 제주전에서 김건희 선수가 다쳐서 교체 출전했는데 저 진짜 개불안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이 틀리지 않았다. 너무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에이징 커브가 세게 온 상태라 경기에서 영향력 선보이긴커녕 불안불안한 모습밖에 안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작전 미스다. 이거는 미리미리 그래도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정리를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어차피 내년 가면 다 리빌딩 할 거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다고 보고, 이거는 솔직히 선수들도 그렇고 운영진도 그렇고 좀 채찍을 맞았어야 됐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안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찌됐든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 생각이었다면은 할 말은 없기는 한데, 그러려면은 성적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지금 제주 위치 있잖아요. 음. 거기서 시즌을 마무리했으면 할 말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쉬어갔다 했는데, 이건 너무 위험하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아니, 근데 어렵네요. 성적이 나오는 거는요, 사실 시즌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협회에서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을 뽑을 때 우리가 욕한 게 뭐냐면 그 과정과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람을 뽑아야 그나마 실패 확률을 1%로 줄이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과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더 1% 가능성을 추가해야지 그 시즌에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100% 정말 준비를 잘했는데도 시즌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정말 잘해도 시즌이 망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뭐라도 하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야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기대치라는 게 또 생기고 우리가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그 다음 시즌의 데이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했을 때 보니까 이 정도 효과가 났고 이 정도가 안 됐다. 그럼 다음 시즌에는 뭘 고치고 또 저번 시즌에 좋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고민을 하고 물론 이제 12구단에 있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지원도 없고 뭐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더 중요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또 두 분이 인천의 레전드시고 인천에 헌신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두 분 나가셔야 됩니까? 나가셔야 되는 게 아, 아니에요. 두 분은 무조건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나가라 마라 할 게 아, 아니에요. 두 분은 무조건 자기들이 나간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가면 두 안 되죠. 분 나가신 다음엔 성적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 높은 확률로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죠. 현상 유지는커녕 더 안 좋아질 거니까. 저랑 같은 생각이 많네요. 제가 며칠 전에 생각이. 인천에 2부에서 한번 개미털기 하고 선수단 정리하고 또 유스풀이 나쁘지 않으니까 올라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나가면 안 개미털기 돼.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팀 그냥 붕괴야. 그냥 팀 붕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올 시즌 어떻게든 잔류를 해야겠다는 조금 그게 생기긴 했어요. 무조건 해야 돼. 안일함이 없어지긴 했어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이거 아니면은 진짜 성남 경남골 난다. 그게 조금 성남, 경남, 안산 꼴라요. 그래도 팬은 있잖아요. 인천. 나는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지금 성남이 꼴찌예요. 나는 성남보다 더 심각한 팀이 안산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건 그렇죠. 안산이 더 심각해요. 따지고 보면 내가 네. 봤을 때 거기는 막 선수 비리 막 이런 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운영진 비리부터 해서 심하죠. 그러니까 막 뭐 나온 걸로 아는데 나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그래갖고 막 여기도 감독 날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 그 꼴 나요 이거 진짜로. 여기 프런트 직원도 5명인가밖에 안 된다 그러던데 팀이. 그래서 난 이 꼴 난다니까. 만약에 올해 잔류라도 하면 두 분 남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다시 꾸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강등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되게 위험해. 근데 너무 갈 것 같아. 저는 일단 오늘 경기에 희망을 걸어보려고요. 오늘 경기가 광주랬죠? 네. 쉽지 않다. 그리고 지난 경기 제주를 보니까 전북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주는 전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가 전북을 잡을 수 있는데 제주 홈이에요, 그거? 잠시만요. 제주 아닌 홈 것 맞을 같은데?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제주 홈 경기를 유명한 전북 팬이 직관을 간다고 했거든요. 그 제주 제주로. 홈이에요. 그러네요. 제주네요. 네. 근데 그분이 또 최근에 직관 갔을 때 패배 요정이었어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근데 이번 시즌 강등은요. 새로운 시작이냐 아니면 이제 영원한 끝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서 저 세게 말해도 돼요? 영원한 끝이에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끝이에요. 솔직히 저는 성남- 2부 내려가면 기업에서 인수해서 재창단하지 않는 이상 아, 이게 맞지. 예, 저는 그거 맞지. 인천이 호락호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전이 원래 그냥 대전 시티즌이었잖아요, 그 팀이. 그죠? 그랬다가 하나은행이 붙어서 대전 하나 시티즌이 된 다음에도 올라오는데 시간이 그게 꽤 걸렸을 텐데? 그죠? 한 2시즌 걸렸죠. 2-3시즌. 그게 꽤 걸렸어. 막 승강 플레이오프 문 두드리면서도 저기 막 어디한테 막 지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그러다가 올라온 건데 아, 될까? 안 될걸. 내 성남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인천이 야구는 참 잘 바꾸거든요. 팀을 야구요? 야구 야구. 아, 야구. 신세계. 야구는 참 야구는- 잘 바꾸는데 이 축구는 또 관심이 없네. 야구는 SK에서 신세계로 넘어갔죠, 지금. 예, 사실 저는 연고 이전만 아니면 다 괜찮거든요. 연고 이전은 안 되죠. 근데 솔직히 여기서 연고 이전할 이유도 없고 연고 이전은 절대 안 되고. 연고 이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도권인데 그쵸. 경기장 있겠다, 크라 있겠다. 인구도 많고 하면 미친 경기장도 거지. 있고 그냥 선수들만 근데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기업이 돈을 쓸까? 안 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있는 같은 것도 다 줄이고 감축하고 예. 있는 판에? 지금처럼 기업이 돈을 다들 못 쓰는 상황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올라올 거면은 이제 감독을 정말 미친 사람을 데려와야죠. 감독이 최소한 남기일이 오고, 진짜 남기일 오고, 수비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엽스 잘하는 선수단 꾸리는 거 아니면 안 돼. 저는 근데 남기일 감독도 참 신기한 게 남기일 감독이 어쨌든 자기 밑에서 일했던 이종효가 자기를 끌어내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뭔가? 그러니까 같이 일했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했던 팀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지금 원래 광주에 있었지.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분도 이제 전 남길 감독을 보면은 떠오르는 게 시메오네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제 아, 수비- 이미지 비슷하다. 수비하는 거에. 네. 근데 이제 시메오네도 시메오네도 변화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요새는 좀 공격적으로 네. 한다던데? 예. 근데 이제 남길 감독도 스텝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남길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선수단 불화인 것 같아요. 선수단하고 쓸데없는 기싸움? 그거 그리고 너무 많이 좀 나오잖아. 맨날. 올드스쿨식으로 너무 선수 관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맨날 막 싸운다 막 이런 소리 이런 루머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승격하긴 이 사람 아직도 중국에서 감독하고 있네? 아마 한국 아.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워낙에. 안 오겠네요. 중국에서 되게 안 오래 오겠다. 한번 가면 되게 오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면 안 오겠다. 근데 저는 정 기장님께서 안산이 엄청 뭐 하고 있다. 근데 안산이 사실 안산이 지금 최악이야. 7위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10 꼴찌를 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야. 기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안익수 사장이 있기도 하고. 저기 서울 감독하던 그분? 네네네네. 아, 근데 저는 안익수도 체질을 바꾸고 어떨까? 예, 안익수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있는데 안 오겠죠? 올까? 안 올 것 같은데? 그- 안 뭐- 올걸? 예. 서울 감독하는 양반이 인천을 왜 와? 나 같으면 안 온다. 안 와. 서울에서 심지어 감독을 2번 한 사람인데? 안 오지. 그렇네요. 모르지 또. 근데 미래가 맨날 아자르가 하는 말 있잖아. 내 미래는 모른다. 아자레가 강원 갈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 몰라. 모르는데, 이게 어쩌면은 정치 성향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강등을 간다 하더라도 시에서 2분 어떻게, 시랑 팬이랑 해가지고 두 분
가시가랭이 잡고 가지 말라고 한 다음에 1년을 더 봤으면 좋겠어. 막말로 난 최용근 감독님도 1년 더 봐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거 완전 공감합니다. 1년 더 봐야 돼. 6개월, 몇 달밖,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 명도 못 데려온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했다고. 이거는 1년 더 봐야 돼, 무조건. 근데 이거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잖아요. 1년 더 해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타격이 더 그치요. 커. 그거는 너무 그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리스크 많이 크긴 하지, 사실. 엄청나지. 엄청 크긴 해. 근데 그래도, 그럼, 감독으로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을 텐데, 이제? 쓸 사람도? 저기 부산 감독 하던 사람 나가지 않았어요? 저기 박진섭이. 박진서. 아, 그거 너무 별론데? 내가 봤을 땐? 너무 위험한데? 작년에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못 올라왔잖아. 수혜만 못 나고 못 올라왔죠. 올라왔을 텐데? 네. 없어, 감독이. 그리고 이만큼 팀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너무 싹 바꾸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더, 오히려. 그러니까 최영근 감독님을 데려온 건 난 그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2022년에 성공을 맛본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그죠. 수석 그러고- 코치로서. 그러고 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럼 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완전히 아예 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온다?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저는 제가 뭐 안익수 사장 얘기하고 뭐 박진섭 얘기하고 한 게 어쨌든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세력 중에서 올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인 거죠. 어쨌든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고 뭔가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꽂아놓기식 인사가 올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기는 해요. 뭐 수원의 허병길 수원의 오동석 전북의 허병길처럼 이렇게 뭐 축구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인사가 올까봐. 그 사람들은 사실 삼성이랑 현대차 직원이어갖고 예.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건 얘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안 묶여지네. 어쨌든 축구인은 아니었으니까. 축구에 연관된 사람은 아니지. 그건 맞지. 네. 근데 사장으로는 그런 사람 올 수는 있지. 왜냐면 거기는 어쨌든 돈을 벌어 와야 되는 자리니까 올 수는 있지, 그 자리는. 그래서 단장님이나 뭐 전력강화실장이 누가 가냐가 결국에 문제일 텐데 그러면은 이 자리에 사실 대표 자리에는 돈만 잘 벌어오면 돼가지고 누가 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돈만 잘 벌어오면 문제는 입으로 가면 돈을 못 벌어오겠지. 그죠. 이번에 물병 사태 때도 보니까 스폰서가 한 개 떨어져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루머인데 루머예요? 그 루머에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그 루머인데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무슨 회장이 왔나 봐요. 회장이 와서 보다가 그 투척한 거 보고 이러면 나 투자 안 할래. 그걸로 알고 있어요. 네, 참 모기업이 없는 게 이래서 힘듭니다. 그거에서 돈 들어왔으면 또 몰랐겠다. 선수 좀 어떻게 보강하고 했으면 여름에. 근데 여름에도 보강 안 했을 때 이렇게 아무리 될 거 근데 알아봤어. 인천이 지금 아무리 나락이어도 그 제가 스카바티 극락 축구단 봤거든요. 네. 사실 잽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거 보니까 그죠. 수카바티 극락 축구단 그거 보면은 진짜 팀이 아예 사라진 건데 그건. 그거 근데도 보니까 어쨌든 서포터즈들이 모여가지고 와 계속. 그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하죠? 그 법안 통과 그것까지 네. 만들어내더라고요. 서포터가 그걸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팀 창단 법안 통익 동의까지 통과까지 팬들이 만드는 걸 보고 와씨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자, 정말 없는 그거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 인천은 그래도 배가 부르긴 한 거다 이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건 한번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K리그 보는 사람은. 이건 봐야지. 진짜 볼만하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쿨리건이거든요. 그 저기 팀 없어져가지고 경기장 난입하고 막 저기 홍영가고 홍영 까고. 야 근데 그 홍영 까는 장면은 진짜 미쳤더라고. 그죠. 홍염은 지금 함부로 못 가요. 홍염은 지금 어떻게 가 함부로. 근데 저는 어쨌든 팬 커뮤니티에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까야 되지 않겠냐. 아, 벌금 모집하면 되는 거 아니냐. 홍염 까는 건 좀 음.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약속은 하나 할게요. 안양이 승격한다. 그러면은 상암 한번 갑니다. 안양 원정. 우리가 티켓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 못하면은 저기 어디냐, 그 정도는 아니려나? 근데 상암은 근데 일반석 같은 거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석에서 안양 콜하고 있다가 김국두 씨랑 같이 절로 쫓겨날 거거든요. 원정석으로. 원정석으로 쫓겨나는 거 한번 할 거예요. 음. 진짜 안양 승격하면 내가 해준다 그거. 홍염은 당신이 낚아요. 난 안 까. 난 안 까. 저는 저 혼자라도 깔 겁니다. 혼자라도 까요. 난 안 까. 나는 안 까. 그래 안양이라도 올라와라. 근데 이래놓고 제일 올라와라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이미 올라온 거라서. 근데 이래놓고 제일 슬픈 게 안양도 못 올라와갖고 인천하고 2부에서 같이 만나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너무 슬플 것 같아. 내가 그래도 2부에서 응원하던 팀이 안양이었는데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도원역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갈라져야죠. 아 좋네. 서로 갈라져야 끝나고 야잘 만나면 가 하면서 이제, 예. 도원역 그 원정석 좋아요. 원정석이 오히려 쓰기 더 좋게 돼 있어. 왜냐면 역 바로 앞이잖아요. 역 가깝지. 뭐냐 저기 어떤 구단처럼 화장실 막는 짓 안 하지.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냐? 푸드코트 푸드트럭. 거기 앞에 있지. 그거 더 좋아 거기가. 그거가 더 좋아. 바꿨어야 돼 원정이랑 소프트석이랑. 아 갑자기 화난다. 아 강등 갈 것 같아. 어떡해 씨. 우리 희망은 잃지 말아보자고요. 오늘 그럼 녹음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나 갑자기 우울해졌어. 오늘 뭐 가볍게 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조금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저의 목표는 두 분 조리돌림하는 거였는데 저도 인천을 조금 애정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 야리 돌림마다 당신 야리 돌림 나갈 수도 있어요. 승격 없어요. 아니 뭐 콘텐츠를 위해서 이 한번 불사질릴까 했는데 불사 질르세요. 이제 다음 주는 조금 더 밝은 분위기로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그 예고하죠. 안양이 이기면은 일요일 날 안양 승격으로 녹음하고 그럼 승격이잖아 사실. 사실상 승격이잖아. 안양 승격으로 녹음하고 못한다. 그럼 그러면은 그냥 접죠 다음 주. 아니죠. 해탈 메타 한번 가야죠. 해탈 메타. 아 좋아요. 해탈 메타 해탈 메타로 한번 가야죠. 해탈 메타 한번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